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쭉 들어왔는데, 이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게, 이 케이스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먼저 알고 있었던 측에서 먼저 움직여 들어갔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이제, 추정으로, 이런 재료가 혹시 있는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정하는 내용과는 다른,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굉장히 강한 벽이죠. 자, 아주 강력한 저 저항대 벽을 일단 뚫고 들어 올라왔고요. 재료는 뭐냐라고 하면, 자, 두나무 잘 아시는 저 코인의 업비트, 그리고 뭐 이게 증권 플러스 세트 아시죠? 자, 이 두나무, 업비트의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식 교환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식 교환을 하면서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계열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 같은 경우엔 코인마켓 1위, 굉장히 강력한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사실 요 관련해서는요, 예, 네이버하고 두나무는 또 앞에 본다면 그 전서부터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자, 여기 뉴스를 다시 네이버 두나무 두 개로 검색을 해서 뉴스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징후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거. 자, 위쪽에 두나무는 팔아, 네이버는 사야 했던 이유, 뭐 이렇게 돼 있던 거 여기 나오죠. 지난달에 8월 달에 한 달 전에요.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 자회사 비상장자에서는 요걸 인수를 한다 라는 카카오토스 구도 이쪽에 맞불붙이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또 들어가 보면 또 7월달, 그보다 한 달 그 전인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JV 설립을 구상을 하고 있다, 요런 것들도 있고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환상의 조합 리테일 동맹 이러고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제 확실한 그거는 안 나오고, 그 사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주가 반영이 지금 전혀 없죠.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7월달 있고, 그 다음에 7월달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이슈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한번 잠깐 반영했단다. 그 다음에 다 까먹고 내려와가지고 없죠. 지금 현재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이버의 경우는 제가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밑에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저 위쪽이죠. 이제 30만원 같은 경우가 1차 목표치고 저보다 한참 더 위를 본다라고 해서, 자, 밑에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주 징그럽게 오랜 기간 동안에 호재는 반영을 안 하고 악재만 드립다 맨날 반영을 하고 그런 기업이죠, 이거. 그래서 뭐 알리하고 테무가 들어온다, 그래서 네이버 쇼팅 개 쳐 발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이거 깠지 않습니까? 이게 알리 테무의 공습 때문에 네이버 쇼팅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러고 지금 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자, 그 전에 치지직 이슈 같은 거 가지고 잠깐 끌어올리는 듯 했다가 그 전에도 이제 까고요. 틈만 나면 까고, 이렇게 해서 까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메프 사태 터졌죠. 티메프 사태 터졌죠. 티메프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네이버하고 쿠팡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것도 반영을 안 하고요. 알리하고 테무가 쳐들어가지고 네이버가 개철 발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개철 발렸냐라고 하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게 2024년이지 않습니까? 알리테무의 공습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해서 주가는 이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정작 실적은 보시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 계속해요. 5천억대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실적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밑에서 처바닥에 서서 점점 계속 저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이래 처음으로 20배 아래쪽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일시적 이익 때문에 요건 제외되는 거고요. 네이버가 상장된 이후로 20배 아래쪽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오 테크닉스의 반도체 종목들 취급만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16배입니다. 자, 앞에는 어떤 얘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트라 왔다 갔다 생쇼를 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평균 PER이 몇 배요? 20에서 25배.
그래서 이 16배짜리 종목이 싸다라고 추천이 나왔었죠. 증권사 리포트에서. 자,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쪽에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라 들어가잖아요. 못 갔죠. 계속해서 지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앞쪽에서도 봤던 카카오 때문이고요. 카카오라는 존재, 네이버의 경쟁자 AI 같은 경우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먼저 들어가도 한참 먼저 들어갔었어요. 한참 먼저. 근데 부각되는 건 카카오의 AI죠. 지금처럼 오픈 AI와 손잡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의 AI가 부각이 되는데 AI 경우는 네이버가 먼저 들어가도 한참 먼저 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너무 느슨하게 지금 잡고 들어갔던 셈이 되는 거죠. 그 앞쪽에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뭐로 보냐 그러면 저 경쟁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렇게 기관들로 먹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늘 나오는 기관의 빡센 롱숏. 한 놈 팔고 한 놈 사고 한 놈 팔고 한 놈 사고 여기서 주로 모멘텀을 타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잖아요. 모든 이슈에서 모멘텀을 타는 게 항상 카카오가 주 모멘텀으로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버려지는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 이런 경우에 속해 있는 건데 이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나 자 이런 종목의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이 W게임즈나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있냐라고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예, 보시는 것처럼 돈 잘 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대 이익입니다. 크래프톤 계속해서 사상 최대 이익이고요. 게임즈의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때려서 그렇다라고 치고 여기 지금 계속 사상 최대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 말도 안 되는 그 삐뚤어진 시각이 있죠. 여러 번 얘기 들었던 거. 그래서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건데?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면이 해당이 안 되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하나가 끝나면 그래서 그거 끝나면 어떡할 건데 이걸 작동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좋기는 좋은데요. 그 성장이 한 10% 수준 요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느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핑계 포인트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을 확보해서 게임사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게임사를 인수를 했더니 게임사 인수하는데 돈 들어갔다고 또 패버렸죠.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는 건데? 게임이죠. 롱숏 게임입니다. 샀다 팔았다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배그 끝나면 어떡할 건데?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기업이 바로 이 네이버가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적다인 거야. 모멘텀이 카카오 연합에 비해서 AI도 훨씬 더 먼저 들어가 놓고 AI까지도 지금 카카오에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더 반짝 우리 기관들의 룰 뭐 있죠? 첫 번째 1. 모멘텀에 목숨 건다. 이게 넘버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모멘텀 쪽에서 팔리면서 이렇게 종목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계속 헤맸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받는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밑에서 받는 쪽으로 이렇게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돈 버는 쪽으로는 안정적으로 정말 잘 버는데 우리 기관들이 좋아하는 모멘텀에서 빵꾸가 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드립다 팔아놓고 이제 밑에서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이 좋아하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두나무가 편입돼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한 단기 모멘텀, 성장 모멘텀 하나가 새로 장착이 된 거예요. 돈은 뭐 잘 버는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모자라고 했던 카카오 쪽에 비해서 모자라고 했던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이거 이 선에서 붙이셔야 돼요. 자,
이제 이 가격선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저 위까지 간다라고 잡고요. 원래 우리 중기 장기 목표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죠. 여기 이제 1차 목표가였는데 저기까지는 일단 다시 되돌려서 간다라고 잡고 그리고 일자 붙이고요. 눌려 들어오면 또 사세요. 61선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61선 아래쪽 21선 사이고 요 공간 정도라 그러면 정말 좋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붙이셔야 되는 거야. 화살표가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지금 이 선에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눌려 들어오면 또 추가로 들어가서 저 위쪽까지 쭉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중간 마디 가격이 이제 직전 고쳐서 요 정도 들어오면 자 절반 정도 이제 또 팔고 뭐 보나 마나 또 깽판을 치고 들어올 테니까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이 자꾸 거저해서 가지고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수정을 시켜서 주가 올라 들어가면 구조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거지고 있습니다. 내 기존의 거 이거 지워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자 이렇게 자 네이버였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앞쪽에서 먼저 지금 분석이 나가고 추천이 들어갔죠. 이런거 지금 재료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실전 매매 이제 오르고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뉴스를 나올 때 요런거 잽싸게 쫙 잡고 이렇게 잡고 올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가능하죠. 그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가 24명의 전문가 있는데 코인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 전문가가 22명이 있습니다.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의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전문가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재료주 매매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테마 매매 하시는 분이 있고 급소 매매하는 분이 있고 세력주 매매하는 분이 있고 대형 우량주 달고 그냥 달리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실적 초우량주들의 저가 들어왔을 때 포인트 그거만 노려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형태로 가는 전문가도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신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따라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앞에 다른 종목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건데 자, 이게 오르골 다운받고 들어가시게 되면 맨 위쪽에 이 제르주 헌터 무료방이라는 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영향 줄 만한 이런 종목의 뉴스들을 계속 그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이거 내가 매매를 따라 하느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번 방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방은 무조건 열어놔야 돼요. 뉴스 찾아내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해드리고 온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포털에 지금 뉴스 올라오기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가장 먼저 지금 뉴스 올려주신 분이에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거 보고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포털에 이런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그보다 먼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뉴스가 기사가 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찾아서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뉴스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분들방 같은 경우 재료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냈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제일 먼저 찾았으니까 이건 딱 뻔히 나온 거잖아요. 네이버 두나무 편입 이건 뉴스 먼저 본 놈이 먼저 들어가면 먼저 먹는 거 그만큼 먼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그래가지고 요런 거 쫙 나눠가지고 이게 쭉 나눠가지고 우리 주식 하시는 같은 경우 올라운드 플레이어고요. 다 틀려요. 스타일이 저 밑에 쪽으로 나가면 이게 단타 종가 매매 같은 것도 아니라 단타 매매 우리고요. 대형주 여기 그렇죠. 코끼리 아저씨 대형주 중심이고요. 또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또 코인도 있고 이게 세력형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 이게 다 틀려요. 여기 이런 거는 이제 급수 매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종목들도 다르고 노리는 포인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가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냐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쫙 구분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따라가죠. 대형주들이 막 달리는 장세 같은 경우는 그럼 저 대형주자들 달고 그냥 달리는 사람들 저쪽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 덩치 큰 종목이 400% 올랐어요. 효성중공업이 400이 올랐습니다. 400%가
이게 세력주 쪽에서도 뒤진다 그러면 400% 이상 올라간 종목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400% 이상 상승한 종목. 예. 근데 저 큰 대형주가 400% 지금 그런 장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충분히 다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특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